자, 보험료 볼게요. 보험료의 구성. 우리 너무 많이 했죠? 이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영업보험료는 보험료의 구성하면 우리 두 가지 제가 카테고리 나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영업보험료는 순, 부가. 또 뭐 있죠? 순중에 지원 제외한 게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다음에 총 지원 보험료. 이런 게 보험료의 구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험료를 구하세요 하든 내가 원하는 요율만 딱 집어넣어서 보험료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서 낸 것 중에 환급도 하고 적종 같은 경우는 차익도 있고. 그렇죠? 보험료 구성하면 여러분 이거 딱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계약자 부담 보험료 이 중에 순 보험료 마이너스 지원 보험료 총액. 순중에 지원 보험료 총액 되겠죠? 네. 즉 정부 지원하고 지자체 지원 보험료 또는 뭐 같은 거 순 곱하기 보험료율로 할 때는 계약자가 이걸 내야 되지만 지원 보험료 차감, 보험료율 차감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순 중에 정부가 지자체가 몇 퍼센트 지원하니? 그렇죠? 벼하고 적종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나머지는 그냥 순중에 50% 일률적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네. 조사료인벼, 맹류. 네. 자, 벼만 이거 지금 11회 기준이에요. 이렇게 바뀔 예정.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항상 우린 나와 봐야 돼요. 반드시 25년도 나오면 자, 체크리스트에 업. 10%일 때 35, 38. 나머지는 네. 얘네가 계속 바뀌죠. 10일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확인해 봐야 된다. 자, 주의하실 거는 귀리는 자기 부담 비율 15%가 없어요. 네. 여기 자기 부담 비율 중에 귀리는 이게 없다. 뭐 지원율하고는 관계가 없죠. 어차피 다 50%니까. 귀리가 15가 없대요. 그러면 경작불능 보험금 떠올리셔야 되겠죠? 경작불능 보장할 때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인데 45, 42%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수학감소 보험금 구할 때 자기 부담 비율 최저 비율 적용하세요 하면 당당하게 10% 쓰시면 큰일 나죠. 자, 보험료의 계산 볼게요. 간단해요. 네. 자, 보통약관 보험료 손 여기에 변은요 손 곱하기 변은 직진합니다. 직진 논작물은 방제시설 할인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페이크 넘어가지 마시고 밭작물은 좀 있죠. 네. 그리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뭐 적중해서 우리 많이 했으니까 네, 마찬가지로 계약자 기준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죠. 80 이상 120 미만은 할인도 할증도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리고 최대 할인, 최대 할증 가입연수 1년, 5년, 손해율 30% 미만, 500% 이상 많이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조곡 빼놓고는 전부 가요손에서 끝나는데 벼는 뭐 직진이 있어요. 직진. 할증. 할인 아니고 할증. 우리 저기 수학감소 보장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NH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수확량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할증. 친환경 재배. 우리한테는 좋지만 수확량 입장에서 직파 재배. 근데 제가 요즘에 기사 같은 거 이렇게 막 찾아보면요, 오히려 직파 재배를 막 다 권유해요. 지자체에서. 생산량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나 보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이제 좀 퍼지면 없어지겠죠. 뭐 현재까지는 있더라. 네. 직진.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재에도 그런 문제를 하나 냈었는데 적종에 제가 막 할인율에
한정부장 특약 할인율을 제시했어요. 근데 그 농지의 그 계약사항이 가입 특약 없음. 페이크죠. 내가 필요한 것인가를 항상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과거에 심심치 않게 그런 거 나왔었어요. 밭작물에 막 여러 가지 지수, 개수, 물론 그땐 표준 수확량을 계산하는 당시였지만 막 늘어놓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갖다 쓰는 거. 마찬가지예요. 친환경 재배 할증률 제시된다고 무조건 적용해서 보험 요구하지 마시고 친환경 재배 농지 인지. 아무것도 없다면 맞겠죠. 근데 만약에 재배했더니 일반 재배 안 되죠. 직파 재배 인지. 아무것도 없다면 직파 재배 할증률 제시되면 적용하셔야 되겠지만 계약사항 봤더니 기계 이양 안 되죠. 네. 필요한 건지. 자, 병해충 부장 특약 같은 경우에는 벼만 되지만 뭐 앞에만 다르고 어디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자, 벼 보험료 계산 예시 한번 볼까요? 네. 할 거 말 것도 없죠. 아까 표준 가격 활용해서 나온 972만 원 가입금액 요 순보험료율 지금 저기 구하는 거네요. 우리 계약자 부담 보험료. 네. 순보험료율 원래 계약자는 순 내는 거예요. 지원 차감해서 그렇지. 만약 보통 약관 보험료 구하세요. 그럼 0.1 집어넣으면 되시고. 이거는 다른 표현하면 뭐죠? 순보험료의 영업보험료의 80%가 순보험료. 그러면 0.1 곱하기 0.8% 나오죠. 네. 최대 할인율. 다 알죠?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항상 방제시설이든 손해를 따른 할인 할증 최대는 30%다. 그 다음에 직진. 여긴 지금 연습 문제니까 친환경 재배, 직파 재배라 치고 할증률 플러스.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순보험료 중에 지원 차감해야 되겠죠? 자기가 10이니까 10일의 기준으로 정부는 순회 35% 지자체. 자, 여기에서 이제 해지를 했다 그럼 환급도 일어나고. 오케이. 25년도에 인삼 드디어 가입 금액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정리? 진짜 한 4, 5년 걸린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인삼의 가입 금액은 연금별 가액 또는 보상 가액의 재배 면적이에요. 재배 면적은 가입 면적이어야 하겠죠? 네. 보험 가입 금액이니까. 네. 당연한 얘기고요. 네. 인삼은 재배 면적, 실제 경작 면적 막 이렇게 섞어 씁니다, 용어를. 별표 구에 보면 실제 경작 면적이라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면적이야 뭐 제시가 될 것이고 연금별 보상가액 또는 가액이 뭔지 볼게요. 연금별 2, 3, 4, 5, 6년근 연금별로. 인삼은 단연근이죠. 쭉 대부분이 이때. 네. 물론 뭐 3계탕 3계삼이나 뭐 백삼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한 번 경작하면 쭉 가죠. 네. 생산비가 투입되는 비용이 누적되겠죠. 네. 연금별로 얼만큼 투입됐니? 일종의 생산비예요. 그래서 인삼은 수확 감소 보장, 인삼은 수확량의 감소를 보장하거든요. 근데 요거 보상가액 또 가입금액 산정 방법, 생산비 보장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생산비 보장 같은 수확 감소 보장이에요. 보험금 계산할 때도 PL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삼의 보험 가입 금액 뭐 수확량으로 하지 않는다. 평년 수확량. 연근별로 갈수록 돈이 더 들어가는구나. 이거 산출되어 있는 값이에요. 바뀔 수 있어요. 한번 바뀌었어요, 이거. 네. 당연히 물가 반영할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매년 자료를 보면 여기 이런 자료 있거든요. 연금별 투입되는 평균 누적 생산비. 가장 많은 게 이제 인건비, 해가림 시설비 이런 거. 네. 이거 암기해야죠. 암기해야 돼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가림 시설, 농금원 이론서 구석에 있는 제곱미터당 시설비 암기해야 풀이하는 문제가 나온 이후에
저는 이거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지 마세요란 말씀 못 드립니다. 적어도 이거 암기하세요 하는 거는 하세요. 네. 제가 우선순위 아닙니다 하는 건 뒤로 빼놓으시고. 네. 자, 2년근, 3년근 쭉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네요. 평균적인 누적 생산비를 고려해서 연금별로 차등 설정한다. 암기 팁 말씀 한번 드렸죠. 작년에, 네, 지난 강의에. 1200원은 그냥 암기하시고요. 3 곱하기 2, 3, 2, 6. 4 그러니까 2, 1, 0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1, 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1200원은 그냥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1357이잖아요. 11,000, 13,000, 15,000, 17,000 써놓으시고 3, 2, 6, 4, 1은 4, 5, 0은 0. 다시 이제 얘 빼고 1부터 6, 1은 6. 네. 암기하시고. 자, 뭐가 바뀌었냐면 1형 상품 연금별 보상가액 내가 가입하는 애 2년근 그러면 2년근의 보상가액 2형 상품 내가 가입하는 애 2년근 플러스 1년의 보상가액 3년근의 보상가액 이거 이렇게 진작부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봄에 가입해요. 그러면 재해가 발생하는 건 그 해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여름철, 침수, 폭염, 집중호우, 태풍 그 해의 경우가 많잖아요. 인산 보장하는 재해를 보세요. 그쵸? 보험 가입 금액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의미가 뭐죠? 지급보험금의 한도. 그해 가입한 연도의 연금 보상가액을 이용해서 가입 금액을 산정해놓고 그걸 지급보험금의 한도로 하는 게 맞죠. 2형 상품은요. 가을에 가입하잖아요. 그럼 내년에 사고 발생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그동안 들어간 생산비를 최대 가입 금액의 한도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발생했는데 3년근 이용해서 내가 이걸 한도로 보험금 받는 거 피해가 컸을 때 이걸 한도로 보험금 받는 것과 다르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게 플러스 1년이었다. 1년을 다 삭제했다가 다시 1년 했다가 이제 드디어 유형별로 나뉘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네. 이런 것 때마다 문제를 다 고쳐야 되죠, 진짜.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거 중요한 거니까 예를 들어 가입연도 25년도인데 가입 연근이 25년도 가입할 때 연근이 3년근이래요. 근데 문제를 봤더니 1형 상품이래요. 재배 면적이 1000제곱미터래요. 가입 금액? 이거 표 제시 안 돼도 1형 상품 3년근이면 3년근. 가입 금액. 근데 여기 2형 상품이에요. 1000제곱미터 2형 상품 3년근 플러스 1, 4년근. 얘를 기준으로 보험금, 보험료. 이해되시죠? 헷갈리시면 1형에 플러스 1 해야 2 되잖아요. 플러스 1. 네. 이거 중요한 내용 25년도에 변경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인삼이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해가림 시설하고 연계된 문제들은 나올 수가 있겠죠. 15점짜리로. 자, 이제 다음 보험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의 구성.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적중해서 충분히 했습니다. 이런 거 강의 반복하면 강의 진도 못 나가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야죠. 자, 구성하면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요. 첫 번째, 영업보험료는 순 더하기 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보험료의 구성하면 이게 떠오르셔야 된다고요. 순보험료 구해라 그러면 순보험료율, 부가보험료 구하라 그러면 부가보험료율, 그쵸? 자, 순 중에 지원 차감하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쵸? 지원 보험료만 구해라 할 수도 있겠죠. 부가와 순 중에  이게 보험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계약자 부담 보험료. 이 중에 환급한다. 적종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차익 계산한다. 낸 것 중에. 이게 여러분의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의 환급하면 탁탁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부 지원 보험료 여기에 들어갔네요. 순 보험료 중에, 그쵸? 정부는 부가 100%, 그다음에 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데 과수 4종과 벼 빼놓고는 전부 50%다. 과수 4종과 벼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죠. 우리 교재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자체는 뭐 제시되는 대로 순 중에 지원보험료, 지원율에 합산하면 되죠. 자, 인사한 보험료 공식 볼까요? 간단합니다. 자, 가요, 손, 방. 우리 기본이 가위손이었잖아요. 거기 뭐 방제시설이 있니? 뭐 적종 같은 경우는 뭐 부보장, 한정보장 할인율이 있니? 뭐 벼 같은 경우는 직진이었죠. 직파 할증률, 친환경 할증률이 있니? 뭐 이런 거. 네. 인사하면 간단해요. 가요손방. 자, 방제시설도요. 과수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밭작물은 인삼이든 수확감소든 뭐든 방제시설 할인율은 무조건 5%예요. 개당 5%. 과수는 막 다양했잖아요. 이건 기본 암기하셔야 되겠죠. 관수 없으면 안 된다. 관수. 얘는 스프링클러 등 5% 할인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가입금액 아까 배웠죠? 면적 곱하기 부상가액 요율 제시될 것이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우리 이거 지겹게 했죠, 여러분. 계약자 기준으로 하고 적어도 가입연수 및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인데 가입연수 1년에서 5년 손해율 30% 500% 요 네 귀탱이에 있는 숫자들은 암기하자. 그리고 나머지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에서 120% 사이에는 할인도 할증도 없다. 그렇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로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말씀드렸어요. 자기부담 비율 가입 자격 최근 3년 연속 최근 4년이란다. 2년 연속 10% 15%역 가입 자격 손해율 계산해서 또 손해율 어떻게 계산해 이러시는 분 강의를 제발 1강부터 보세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띄엄띄엄 보시니까 더 어려우신 거예요, 여러분. 강의를 1강부터 보세요. 손해율 어떻게 되죠? 여기 순보험료입니다. 또 낸 것 중에 뭐 이렇게 계속 익숙하셔. 계약자 부담 보험료면 안 되죠. 순보험료. 그다음에 받은 보험금 이거죠. 네. 그걸 3년 연속, 2년 연속 이렇게 하면 자기 부담 비율 10%, 15% 자격. 그다음에 여기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최근 5년 중간에 몇 년 가입했고 이에 따라서 이 표에서 네. 이런 것도 나올 때마다 한번 보시고요. 응용이 많이 되니까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가요손방에 방제에 있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네. 농공원 이론서 보시면 이 밑에 해가림시설 보험료가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해가림시설 보험료에 원래 이제 시설 보험료는요. 뭐 손해율에 따른 방제시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요가 기본입니다. 가요. 기본. 물론 이제 나중에 농업용 시설물, 그러니까 원예시설 손해보장, 또 가축 이런 데는 뒤에 뭐 붙기도 해요. 근데 기본이에요, 여기. 근데 여기에 해가림 시설에 이게 새로 들어왔어요. 곱하기 1 마이너스 6년근 인삼 재배 해가림 시설 할인율. 이렇게 암기하세요, 아이. 10%. 자, 여러분 얘는 인삼에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설에.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자, 근데 밑에 보니까 무슨 종별요율 어쩌고 나오네요. 네. 인삼, 그 다음에 해가림시설 보험료 밑에 종별요율 이게 이 표가 띡 나오고요. 이 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언급도 없이 이렇게만 기재돼 있어요. 종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 그것도 보험료 공식 밑에 당구장 표시로 쬐끄만하게 돼 있어요. 뭐 어쩌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일단 종별요율이 뭔지 볼게요.
해가림 시설은 1종은 없어요. 종 구분이. 이 표가 나오는 게 나중에 농업용 시설물, 그다음에 시설작물 버섯 이쪽에 또 나오거든요. 그쪽에는 그 친구들은 1종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가림 시설은 이렇게 되는구나. 자, 위로 올라갈수록 안전한 시설. 시설이 튼튼하다. 시설 안전도. 자, 안전한 시설이에요. 그러면 시설 자체,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세의 화재를 보장하는데 더 튼튼한 시설일수록 재해가 와도 손해가 적겠죠. 맞죠? 튼튼한 시설 밑에 있는 인삼도 시설이 튼튼할수록 재해가 와도 손해가 적겠죠. 네. 안전할수록 보험료를 적게 받고 조금 덜 안전할수록 보험료를 좀 많이 받겠다. 종별로 보험료를 차등해서 받겠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해가림 시설 요율이 이 종별 요율 세부적인 건 잠시 후에 보고 보험료가 해가림 시설 보험료가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 요율이었어요. 지역별. 자, 이 영업 요율이 예를 들어 10%였어요. 근데 어딘가 문제에 2종 또는 뭐 허용 풍속 적설심의 내 제형 설계 기준 130%, 뭐 120% 이상 이렇게 나왔어요. 2종이란 얘기죠. 그러면 안전한 시설이잖아요. 보험료를 10%를 10%에 90%만 받아라. 즉 9%만 내라. 차등 적용. 자, 그런데 보험료율이 이 영업료율이 10%인데 어딘가에 허용 풍속이 10.5 안 된다고 써 있어요. 미만 써 있어요. 덜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10%를 더 받아라. 12% 받아라. 이해되시죠? 네. 차등 적용이라. 자, 이 의미는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아무 설명 없이 이 표띠기 있고 당구장 표시를 종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 이렇게만 나와 있다 보니까 도대체 뭐 어쩌라는 얘기야. 이런 좀 설왕설래가 있었고. 왜 그러냐면요. 원예시설 손해보장 쪽에 가시잖아요. 그럼 시설보험료에도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종별 영업료율, 즉 지종별 요율을 적용해라. 지역별, 종별 요율을 적용해라 돼 있어요. 작물에도, 시설에도 작물에도 지역별, 종별 요율을 적용해라. 시설과 작물에 다 써 있어요. 근데 인삼은 인삼에도, 즉 작물에도, 시설에도 아무것도 안 써 있고 그냥 이 표 띡, 그다음에 당구장 표시를 이 내용만. 그래서 이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여러분, 만약에 문제에서 종 구분, 뭐 이 구체적인 내용이든 나왔다. 그럼 차등 적용하래잖아요. 적용해야죠, 뭐. 근데 아무 언급이 없다. 그럼 보통약관 영업료율만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이제 시설작물 버섯,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그쪽하고 대비돼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인삼에서 너무 설명이 불충분하게 나와 있어서. 자, 이 의미는 이해하셨을 것이고, 그럼 일종이 없고, 구체적으로 이거 암기하셔야 되겠죠? 네. 암기할 것 많죠. 네. 밭작물부터는 암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시험 한 달 전에 그때 정리해서 암기하시는 분과 미리미리 깔끔하게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 놓으시고 시험 한 달 전에 정리 노트만 보시는 분과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죠. 자, 일단 120 이상이면은 2종. 1종이 왜 없냐면요. 1종은 막 경량 철골조 뭐 좀 센 애들이에요. 튼튼한 애들. 네. 그런 게 하우스 거기에 해당되겠죠. 네. 120 이상 0.9. 자, 기본을 3종으로 보내요. 해가림은. 해가림 3종 곱하기 1.0. 100 이상 120% 미만. 네. 다행인 게 원예시설 쪽 가시잖아요. 물론 그걸 우리가 통상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불러요. 근데 원예시설 네 글자죠. 거긴 4종이 1.0이에요. 4종. 달라요. 네. 해가림 3종이구나. 그리고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뭐 이렇게 해가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종 볼까요? 지역별 내재형 설계 기준 100% 미만이면서 적설심이 7.9 이상이고 통속이 10.5 이상인, 이거 뭐죠? 셋 다 충족. 미만인데 7.9 이상이고 and 10.5 이상인. 자, 그에 비해 5종 볼까요? 7.9 미만이거나 허용 풍속이 10.5 미만인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오케이? 네. 종별요율 넘어가고요. 자, 보험료 계산. 가요선방이에요. 방. 가입금액, 영업요율,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방제시설 할인율. 자, 방제시설은 몇 개 안 돼요. 퍼센트도 각각 5%고요. 자, 근데 여기 방. 차 팔고 고. 차, 팥, 고구마, 그리고 생산비 보장에 고추. 아니죠. 고랭지 감자, 고추가 아니고요. 고랭지 감자. 이 친구들은 방제시설이 없어요. 네. 차 팔고. 다 수확감소 보장입니다. 제가 관수시설하고 지금 잠시 혼동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방제시설 적용하는 거겠죠. 자, 수박의 방제시설은 확인이 필요하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이런 건 넘어가고요. 자, 방제시설 할인율. 우리 농가만 이론서 보면 품목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세로로 또 해보고 가로로 또 해보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과수의 방제시설 할인율은요. 몇 년 동안 한 번 바뀌었어요. 한 번.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데 밭작물의 방제시설 할인율은 은근히 신경 쓰이게 좀 이렇게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콩 볼까요? 콩. 자, 배수시설 해놓고 요 내용이 농구먼 이론서 저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두 개가 중복되면 각각이 아니라 5%만 적용한다. 이거 있고요. 네. 그리고 양배추가 뭐가 많네요. 양배추. 관수 있고요. 전기시설물, 방조망, 경음기. 각각. 네. 조수의 방제시설이 많은 거죠. 네. 멧돼지나 고라니 이 친구들이 양배추를 좋아하나 봐요. 그 다음에 감자 중에서는 아까 관수시설 없는 거 차팔고고 미해당이고요. 그리고 옥수수는 항상 사료용 옥수수 달고 다닌다 생각하세요. 옥수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배추 관수시설을 설치하면 지금 5% 보험료 할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수제한 목적물 가시면 지금 아예 정리해 주세요. 관수시설을 미설치하면 인수제한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제 관수 설치해라. 그쵸? 설치 안 하면 인수 안 하고 설치하면 5% 할인해 줄게. 그러죠. 자, 보통약관이니까 보통약관 영업률. 자,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방제시설 할인율. 농작물의 기본 우리 오랜만에 해볼까요? 가요손이었잖아요. 그쵸? 농작물 보험료의 기본 여기에 보장 방식 또는 품목에 따라서 뒤에 뭐가 막 추가됐죠. 적종은 방제하고 부보장 및 한정보장, 또 벼 같은 경우는 할증률 2개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품목 볼까요? 품목 중에 팥작물, 고구마 방제시설 없었어요. 수확감소 보장에도 똑같아요. 방제시설 미적용. 논작물, 벼든 맥류든 방제시설 없었어요. 미적용. 그럼 얘네는 그냥 가요손이네요. 네. 나머지 양파, 마늘, 가을 감자 방제시설 다 있잖아요. 가요손방.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게 등장하는 거죠.
포도는 가요손방 신이었는데, 그쵸? 근데 여기는 수입안정보장에 가시면요, 포도 보험료 별도로 언급 안 돼 있어요. 신 왜 없지? 수확감소보장에는 신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수입안정보장은 사실상 이런 수확량 데이터가 있어야지. 즉 신규 과수원 할인율이잖아요. 신규 과수원은 가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는 아예 불가능했고 지금 뭐 우선 가입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불가능은 아니지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신 분, 만약에 수입 안정 보장, 포도, 신규 과수원, 보험료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그건 굉장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네. 왜냐면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참고용으로 얘가 없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 삭제해버리려다가 이 문장을 보험의 목적에 있는 거, 얘 때문에 얘를 여러분 이해하시는 데 도움되고자 그냥 둔 거거든요. 이 내용 논문만 이런 소리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없으면 그냥 가요손방으로 끝내도 되고, 신규 과수원이라는 조건이 제시되면 농업수입안정보장 포도 신규 과수원, 그럼 뭐 그냥 공식대로 하셔야죠. 여기서 끝내도 되고. 아니야, 포도 신규 과수원은 수확감소보장에 있잖아. 추가해도 돼. 둘 다 맞는 거죠, 그거는. 그런 논란거리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적종에서 많이 했고요. 계약자 기준이라는 거. 지금 또 강의를 띄엄띄엄 들으신 분들은 손해율이 뭐지? 또 이러시면 안 돼요. 네. 하여튼 적종에서 보험료에 관한 거는 상세히 했으니까 파트 1 강의 다시 들으시고요. 자, 보험료 계산 볼까요? 간단합니다. 가요손방. 네. 죄송합니다. 가요손방. 가입금액 위에서 배웠죠? 네. 영업률 제시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순보험료 구하고 싶어요. 지역별 보통 약간 순보험료율. 내가 부가보험료 구하고 싶어요. 부가보험료율, 그쵸? 내가 계약자 부담보험료 구하고 싶어요. 순 집어넣고 여기에 차감하면 되잖아요. 그쵸? 정부, 지자체 지원, 네. 순 중에 지원 차감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뭐 적종 자세히 보시고 그때 자세히 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반복하지 않을게요. 반복하다 보면 진도 못 나갑니다. 방제시설 할인율.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난 이거 모르는데 그러면 왜 강의에 설명 안 하지? 이미 다 했던 거예요. 했던 걸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강의 막 몇백 강 그러면 여러분 짓눌려서 공부 못 하세요. 한번 확실히 해두시고 반복할 때는 또 나오면 그냥 핵심적인 거 내가 떠올리시면서 복습. 그래야지 효율적이죠. 자, 앞부분에 다 있으니까 적종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보시고. 자, 방제시설, 고추하고 브로콜리만 해당합니다. 나머지 품목은 방제시설 없는 거예요. 네, 할인율. 고추는 이제 관수시설만 해당되고요. 브로콜리는 뭐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아요? 뭐랑 똑같은데. 브로콜리 관수시설은 전부 다 양배추하고 비슷해요. 예, 같습니다. 양배추. 관수. 그 다음에 조수해잖아요. 조수해 방제시설. 각각. 얘만 똑같다는 게 아니라 브로콜리 방제시설 자체가 양배추하고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두 가지만 있구나. 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가요손이겠네요. 네. 간단하죠? 가요손. 여러분, 이번 강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자, 보험료, 그리고 보험료 환급 할 텐데요. 네. 그동안에는 뭐 보험료, 뒤에 뭐 방제시설이 붙네, 안 붙네, 방제시설 할인율, 뭐 부보장 특약 할인율이 붙네, 안 붙네, 뭐 대동소이 했었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보험료 계산식이 들어가고요. 보험료의 환급. 그동안의 환급은 가장 기본인 A그룹, 논작물, 수확감소 밭작물 이런 친구들.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적종, 과수, 과실, 생산비, 노지, 인삼. 그리고 나머지 하나, C그룹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번 강 내용입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보험기간이에요. 자, 보험기간 할 때 보험기간 자체는 외울 것도 없지만
단기,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이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네. 자, 볼게요. 일단 보통 약관, 시설 작물과 시설 재배 버섯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만 할게요. 네. 보통 약관. 일단 우리 그동안에 가요손, 가요손방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네. 자, 가요단입니다. 가요단. 시설작물, 시설재배 버섯,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가요단. 자, 단은 단기요율, 단기요율. 단기 계약했을 때. 단기 계약했을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지수라 표현되지만 비율이고요. 만약에 우리 특약에서 저는 수재는 보장받지 않을게요. 원래 가입할 수 없는 하천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네, 풍재만 보장받을게요. 수재 부보장 특약이 있었잖아요. 자, 거기 가입했다. 그러면 90%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곱하기 1 마이너스 0.1 10% 할인 가능하다. 똑같은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놓치시지 않으시려면 아예 가요 단수 이렇게 암기하셔도 좋겠죠.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여기에서 이 요율. 그동안엔 우리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 요율 했었죠. 네. 여기 하나가 더 붙어요.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 요율 지 그리고 종별 요율이 붙습니다. 즉 이제 가, 요, 단, 수. 근데 이 요가 지, 종. 지역별, 종별 요율이구나. 지역별. 이건 제시되죠. 우리가 알 수 없죠. 네, 뭐 10%, 5% 제시되겠죠? 종별. 우리 어디서 많이 봤어요. 종별. 해가림 시설. 종별. 시설의 안전도. 그래서 안전한 시설일수록 비율이 적었죠. 요율을 상대적으로 차등해서 적용해라. 기억나시죠? 네. 덜 안전한 시설일수록 숫자가 커서 곱하기인데 숫자가 커지면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에서는 보험료 공식에 이렇게 종별 이게 안 써 있죠. 그래서 제가 제시 안 되면 종별 요율 자체든지 뭐 내 재해형 설계 기준 이렇게 종별 요율을 언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지역별만 적용하고 만약에 제시가 되면 종별 요율이 뭐 1.0 제시가 1.0은 하나만 하니까 0.9 이렇게 제시가 되면 적용하고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네. 자, 어떻게 적용하나 봤더니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이 10%. 근데 종별 요율이 만약에 0.9 이렇게 하래요. 10에 90만 받으라는 거잖아요. 좀 덜 받아라. 그쵸?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받아라. 이거 되잖아요. 그쵸? 네. 지역별, 종별, 가요, 단수, 이, 요가, 지, 종. 오케이. 자, 보통약관. 우리 다른 말로 이제 주계약이라고 하죠. 주계약. 여러분, 이 종별 요율을요, 우리 또 구분해야죠. 종별 요율. 종별만으로 암기하세요. 종별만. 이게 뭐냐고? 주계약. 주계약만. 화재특약이 없잖아요. 주계약만. 네, 특별약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 농시와 작물만 나중에 시설 가보시면 부대 시설에는 종별 요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즉 시설 자체의 안전도와 그 안에 있는 작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종별만. 자, 근데 단기 요율이라는 게 나와요. 단기 요율. 단기 모두 단기. 주계약. 특약. 다 적용됩니다. 나중에 시설에
화재 특약에 특약인 화재 대물배상 책임보장 특약이 있는데 그 특약에도 적용이 돼요. 즉 주계약, 특약 전부.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작물, 부대시설, 부시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종별만, 단기 모두. 여기 뭐가 빠지더라? 아, 시설과 우리 보험의 목적은 부대시설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가입시켜주는 거지 시설과 그 안에 있는 작물이 중요한 거예요. 네, 포인트 잡으시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주계약의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선 가입금액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지역별 요율은 제시될 것이고 종별 요율은 잠시 후에 보고요. 단기율, 종별하고 단기율만 알면 되네요. 네. 이번 강 살펴볼 것 종별 단기. 자, 화재 특약 요율. 화재 특약의 가입, 항상 특약은 특약의 가입 금액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화재 특약의 요율이 옵니다. 종별 없어요. 종별만, 주계약만. 자, 그리고 작물에 해당하는 특약 중에 하나가 표고 확장위험 보장 특약이 있어요. 이거는 참 몇 년째 안 고쳐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보상하는 제 표고 이 특약에 가입하면 시설작물과 동일하더라. 원래 버섯은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때만 자연재해 조수의 피해를 보장하잖아요. 그렇죠? 시설작물과 달랐어요. 근데 이 특약에 가입한 표고만 시설작물과 동일했는데 25년에 새롭게 추가된 보상하는 제 하나 있었죠. 시설작물 쪽에. 뭐였죠? 그새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뭐였어요? 시설재배 농작물에 발생한 조수해를 보상한다. 작물 쪽에 있는데 버섯은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얘는 원래 시설작물과 동일한데 보상하는 재가 그 조수해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약관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자, 어쨌든 다시 보험료로 돌아와서 그 특약에 가입을 한 경우 가입금액 단기 모두. 네. 할증. 확장하니까 더 받아야 되겠죠? 할증. 오케이. 자, 얘가 문제예요, 얘가. 여기 갑자기 화재가 와요. 과거에는 또 재보험 사업자 자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경우에는 종별만이 여기 표고 특약 해당되겠죠? 근데 몇 년째 이게 화재 특약으로 돼 있으면서 안 바뀌어요. 네. 또 안 바뀌면 뭐 이게 문제 나오면 우리 화재 특약 요율해야죠. 뭐 근거잖아요. 우리의 근거.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종별과 단기만 보면 되는 거죠. 네. 종별. 보험 요율을 차등해서 적용해라. 자, 보통 약관 영업요율이 10%인데 안전한 일종 시설이면 70%만 받으래요. 덜 안전한 5종이면 더 받으래요. 110% 받으래요. 이거예요. 그래서 해가림과 인삼도 사실 적용하는 게 맞죠. 공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 제시되는 대로. 자, 해가림 시설의 종별요율과 차이점. 거긴 일종이 없죠. 얘는 하우스잖아요. 그렇죠? 과거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일종 좀 세분화돼 있어요. 철골. 튼튼하죠. 경량철골. 네. 만약에 문제에 일종 정직하게 나오면 땡큐.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원예시설, 농업용 시설물 해놓고 철골 유리온실 얘는 종이 없나 보다. 안 되죠. 네. 일종이란 얘기구나. 자, 해가림 세 글자가 즉 3종이 1.0이었죠? 여기는 원예시설 네 글자. 1.0. 이 기준은 다 암기하셔야 되고 4종 한번 볼까요? 내 재해형 설계 기준의 100% 미만이면서 선택 아니죠, 이거. 그죠? 전제. 적설심이 7.9 이상이고 엔드. 풍속이 10.5 이상인. 셋다. 5종 볼까요? 7.9 미만이거나
10.5 미만인. 이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도. 자, 종별율 의미 알았고 이것만 암기만 하면 되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린 단기율 보셔야 되겠죠? 단기율. 지금 현재 기준에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단기율은 여기서만 쓰여요. 근데 단기율 아까 제가 뭐에 쓰인다고요? 1년 미만 단기 계약, 그쵸? 사실 가축재해보험에도 쓰여요. 근데 지금 가축에는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 거의 빠져 있으니까. 네. 자, 쓰임 먼저 볼게요. 단기율. 첫 번째,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단기 계약이니까 보험료를 좀 달리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1년하고 똑같이 받으면 좀 그렇죠. 두 번째, 환급보험료 계산할 때. 쓰임, 단기율의 쓰임 두 가지. 모든 건 보험기간부터구나. 자, 이 단기율의 그 농구만 이뤄서 오시면 조그맣게 박스 안에 막 깨알같이 글씨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제가 여기 알파벳을, B가 안 쓰여져 있네요. 네. 여기 제가 알파벳 A. 이렇게 했죠.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요게 B예요. 잠깐만요. 네. A, C는 보이시죠? B가 아마 저장이 안 된 것 같은데, B. 그리고 요게 C. 지금 내용을 나눠보자고요. 네. 그냥 보시면 네, 더 어지럽습니다. 자, A가 단기율의 기본이에요. 단기율 기본. 일단 쓰임 두 개는 받고 단기율 표를 볼게요. 이거 암기하셔야죠, 뭐. 근데 이거 암기거리도 안 돼요, 여러분. 15일까지 15. 뭐 어려워요. 그 다음에 6개월까지 플러스 10.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는 5% 단위. 7개월부터 5% 단위. 12개월이면 1년 가입한 거잖아요. 100%. 오케이? 그리고 그런 거 질문하신 분 계세요. 만약에 1.5개월이면, 그러니까 45일이면 어디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 안 보시는 거죠. 네. 까지. 1개월까지가 20%니까 1.5개월이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까지. 자, 단기율, 쓰임. 여러분 제가 자꾸 짚어드리는 거는 정리를 해가시면서 보시라고요. 쓰임. 정리 노트 하셨죠? 그 다음에 암기. 이거 제시 안 됩니다, 그냥. 보험기간 뭐 예를 들어서 5개월 이렇게만 제시되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 그냥 참고 삼아 보시고. 네. 자, 그럼 이 단기율을 그냥 적용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보험을 1월에서 5월까지 5개월 가입했대요.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의 보험료 계산할 때 오케이. 자, 5개월까지 그럼 단기율을 아까 지종요 단 수재 부보장 가입했으면 요건데 여기 단기 5개월까지 곱하기 0.6 하면 되겠네요. 그쵸? 별거 아니에요. 기본은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래요. 보험 기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포함될 때는 간단하게 4월, 5월, 10월을 제외한 월. 이 제외한 월이 포함될 때는 단기율에 각 월마다 10%씩 가산하래요. 한 번 10% 가산하라가 아니죠? 즉 예를 들어 여기 1월에서 5월까지 5개월이에요. 그러면 4, 5, 10월을 제외한 월이 뭐가 있죠? 1, 2, 3. 4, 5는 여기 있으니까 1, 2, 3이 포함되잖아요. 1월 10%. 어디 있어? 1월. 2월 10%. 3월 10%. 각 월마다. 그러면 60이 아니라 30% 추가 0.9 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입력되셨죠? 오케이. 4, 5, 10월을 제외한 월. 각 월마다 10%. 단, 화재 특약은 가산하지 않으면 주계약만 가산하라는 얘기예요. 주계약만. 오케이? 네. 자, A, 단기율 적용. 예시 한번 볼까요? 네. 가입금액, 지역별,
4종이 1.0, 2.3종이 0.9. 이렇게 단기호율이 직접 제시되면 어유 고맙죠. 그러면 지종요, 지역별, 종별, 단, 수제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단수 항상 기억하셔야지 어디 살며시 구석에 수제 부보장 특약 가입 이거 놓치시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제시되면 땡큐. 근데 이제 밑에처럼 제시되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라 하는데 계약자 부담 보험료, 여러분 보험료의 구성 영업은 순 더하기 부가, 지원보험료, 순보험료의 50% 정부 지원, 그 다음에 순보험료의 몇 퍼센트 지자체 지원, 그리고 부가보험료 100% 정부 지원 똑같아요. 다만 공식과 환급보험료 계산식이 다를 뿐이에요. 네. 자, 계약자 부담보험료 우리는 순보험료가 필요하죠.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지종료, 지역별 보통 약간 영업료율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해야 되니까 순보험료가 나와야 되잖아. 순 중에 지원 차감이니까. 지역별 보통 약간 순보험료율 그다음에 종별 나와야 돼. 경량 완전 튼튼한 그러면 0.7. 오케이. 자, 단 수제는 없고요. 수제 없죠. 네. 자, 가입 기간이 4개월이래요. 4개월이면 10% 추가하니까 50%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계약이죠? 4, 5, 10월을 제외한 월. 그러면 6월과 7월이 있네요. 각 월마다 10%씩 그러면 플러스 10, 20%, 70%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여기 수제특약 가입했다 그러면 그냥 그 말 하나만으로도 곱하기 0.9 하시면 되고. 4, 5, 10월 외우셨죠? 네. 이게 만약에 화재특약이다? 화재특약 가입 금액, 화재특약 영업료율, 단기요율 가산하지 않고 그대로 0.5. 오케이. 자, 그럼 뭐가 남아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화재특약인 수제부 보장. 사실 제가 어딘가 써놓은 것 같기도 한데 과거에 농금원 이론서에는요. 이 수재 위험 부보장을 가입하면 10% 할인해준다. 90만 적용해라. 이게 뭐 시설 주계약 밑에도 있었다가 그다음에 작물에는 뭐 화재 특약 밑에도 있었다. 위치가 굉장히 애매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농금원에 질문했어요. 예전엔 농금원이 답해줬어요. 지금이 안 해주지만.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수재 특약 부보장 특약 가입하면 90%만 적용해라. 즉 10% 할인해 준다라는 게 어떻게 뭐 작물에만, 시설에만, 주계약에만, 화재특약에도 어디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했더니 농금원이 뭐라 했냐면 재보험 사업자한테 문의한 결과 다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뭐 우린 다 적용했어야죠. 뭐 화재특약이든 뭐든 다. 그쵸? 수제부보장 특약료율. 근데 24년도에 그 문장의 위치, 수제부보장 가입하면 90%만 적용해라. 이거를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 재배, 버섯 전부 다 주계약 밑으로 옮겼어요. 그건 주계약만 적용하라는 얘기죠, 뭐. 근데 설왕설래 하겠죠? 네. 일단 우리는 주계약 밑으로 옮겼기 때문에 주계약 밑에만 적용한다. 근데 뭐 여전히 이것도 농금원의 답을 들어서 전체 다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저는 이걸 굳이 주계약 밑으로 다 옮겼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자, 단기 화재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 적은 거에는 나오면 그런 건 땡큐예요. 네.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죠? 지원율 차감하면 되죠. 순보험료율에 지원율 차감. 순의 50%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 굳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 갖고 나온 거는 보험료의 구성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거 해결되셨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B 보자고요. B.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원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하고 그 연장 기간에 대한 단기요율을 적용해라. 박스에 깨알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V 표시는 제가 그냥 한 건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참 같은 한국말을 이렇게 어렵게 쓰실까. 여러분, 우리 지금 단기요율 하는 거죠. 원기간에 통산하지 말래요. 보험기간을 연장할 때.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 연장기간에 대한 단기요율을 적용해라. 이거 해석이 되세요? 자, 원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하고 뭐를? 연장할 때 원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하고 뭘 통산하지 말고 좀 단기요율 하자. 원기간의 단기요율에 통산하지 말고 연장기간의 단기요율을 원기간의 단기요율에 통산하지 말고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원기간의 단기요율에 통산하지 말고 원기간 보험료 그대로 냅두고 단기요율 어디에 적용돼요? 보험료에 적용되잖아요. 단기요율. 단기요율 보험료에 적용되잖아요. 보험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기간의 단기요율을 원기간의 단기요율에 통산하지 말고 이거 그냥 냅두고 그럼 보험료가 그냥 냅두는 거잖아요. 이 요율들은 정해져 있을 테니 가입금액하고. 그쵸? 나머지는 다 고정값이잖아요. 네. 자, 연장할 때 연장기간의 단기요율을 원기간 단기요율에 통산하지 말고 우리 지금 단기요율 하니까 즉 원기간 보험료 건드리지 말고 연장기간 보험료 별도로 계산해라.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될 건데요. 그쵸?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예시 한번 풀어볼게요. 연장했어요. 보험료를. 아까 위에 문제가 지금 깨끗이 지우고 네. 위에 문제가 4, 5, 6, 7월 이게 원기간이에요. 지금. 그리고 8, 9월 2달 연장하는 거예요. 연장하니까 보험기간이 늘어나니까 보험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연장기간 보험료 가입금액 1,000만 원 그대로. 종별, 지역별 보통약관, 순보험료율. 우린 지금 계약자 부담 보험료죠. 순보험료율, 종별률. 이건 바뀔 게 없잖아요. 가입금액과. 단순히 연장하는데 가입금액이 왜 바뀌고 요율이 왜 바뀌어요? 하우스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여긴 안 바뀌어요. 자, 그러면 연장기간의 단기요율 어떻게 되죠? 8, 9월이네요. 2개월. 그러면 플러스 10% 하니까 30%. 4, 5, 10월을 전부 다 해당 안 되네요. 각각, 즉 20% 추가. 즉 연장기간의 단기요율은 50%. 50%. 계약자 부담 보험료, 지원 보험료, 차감. 연장기간의 보험료. 이해되셨죠? 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가입금액 하면서도 시설작물 버섯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나와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C 마지막. 우리 지금 A 단기요율 일반적인 거 했고 그다음에 B 요거 했고요. C 이 요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 요율은 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쵸? 12개월 1년이잖아요. 100. 이걸 초과할 수 없대요. 자, 얘 5 참고 제가 해놨었죠. 네. 첫 번째 견해. 지금 제가 푼 거. 연장기간 보험료, 아까 원기간 보험료, 지금 계약자 부담 보험료지만 연장기간 계약자 부담 보험료. 자, 원기간의 단기요율, 연장기간의 단기요율. 첫 번째 견해. 자, 두 번째 견해. 아니, 이거 100을 초과할 수 없대잖아요. 그러면 지금 70에 50이면 120이니까 여기 그러면 30%만. 즉, 원기간, 연장기간 합쳐서 10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다시 첫 번째, 저 같은 견해. 각각 100을 초과할 수 없다. 원기간이든 연장기간이든. 두 번째, 합쳐서 100을 초과할 수 없다. 두 번째 견해. 어떻게 맞을까요? 모르죠, 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밑에 이렇게 뭔가 주저리 써놨죠. 자, 만약에 합쳐서 100을 초과할 수 없다. 원기간과 연장기간. 그러면 이런 케이스 한번 보세요. 만약에 합산의 경우에도 100을 초과할 수 없다면 자, 원기간을 만약에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 가입했다 해볼게요.
6개월이니까 단기율 10% 추가해서 70에 1, 2, 3, 4, 5, 6. 각 월마다 가산이 40%. 벌써 원기간에서 100을 초과해요. 그럼 100 초과할 수 없다니까 100%. 자, 원기간의 단기율에 곱하기 1.0, 100을 해서 보험료 계산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름 폭염이 더 걱정이 돼. 그래서 2달을 추가했어요. 연장했어요. 7, 8월, 이제 6월까지니까 7, 8월까지 2달을 연장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 100을 합산해서 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원기간에서 100 넘었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네요. 연장기간 보험료 계산해야 되는데 단기율 할 때 가요 단수 할 때 여기 아니 원기간에서 이미 100 초과했으니까 A 0. 그럼 어떻게 되죠? 보험료가 0이네요. 연장했는데 2달 연장했는데 보험료가 없어요. 누가 연장하네? 저 같아도 연장하지. 다 무조건 연장하지. 그쵸? 그럼 0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1. 2달 연장했는데 1년치 보험료 받아요. 2달 연장했는데 원기간하고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누가 연장해요? 보험료 더 냈는데. 그쵸? 그래서 저는 각각 100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아니 합쳐서 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시는 그런 강의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요. 제가 가입 금액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그렇고 나중에 시설의 비용 손해도 그렇고 여러분은 이렇게 하세요. 시설은 차라리 나아요. 이제 많이 지금 어지러운 부분이 정리가 됐는데 이런 건 공식이 어디 있으면 아니 이거 뭐 근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 해석이 이어지잖아요. 그쵸? 네. 이 역시 여러분이 선택할 몫이다. 저는 문제, 교재 다 이렇게 1번 견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